제품들 또 프로모션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4월 17일 날 저희가 프로모션 진행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트라이트 90주년 기념 즈음에서 더블엑스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엑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뉴트라이트 식물영양소에 정수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연구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논문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제품의 가치를 끄집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하나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정도에 발표가 되었어요.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되었을까? 이번 발표된 논문은 그간 더블엑스가 발표했던 논문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블엑스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를 쭉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 SCI급, 우리가 1급 학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술지의 등급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 그 학술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인용을 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학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블엑스의 이 문헌 자료들은 발표된 인체적인 실험, 메타 분석 결과의 경우에는 모두 1급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정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헌 자료, 즉 단일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문헌 자료, 발표된 문헌 자료들은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WX 그 자체, 즉 완제품을 바탕으로 인체 적용 실험이라든지 메타 분석이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의의를 둘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기준으로 발표된 논문들은 사실 다른 그런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제품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오롯이 WX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뉴트라이트 WX에 발표된 논문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WX와 관련되어 있는 본격적인 연구가 한국에서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 즈음까지는 주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통해서 식물 영양소가 과연 우리 신체 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더불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의 인지를 올릴 수 있는 연구가 줄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WX 항산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WX 완제품을 바탕으로 8주간 WX를 섭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DNA 건강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또 신체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의 발현 정도가 얼마나 적정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문헌 자료는 한국 WX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5개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인체 적용 실험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본 이후에 그 결과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영양학계에서는 어찌 보면 좀 권위를 자랑하는 뉴트리언츠라는 학술지에 게재하게 되면서 WX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높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저는 완벽한 그런 지금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트라이트 WX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좀 더 제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전 연구 같은 경우는 WX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어,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게 더블엑스 포함되어 있는 뉴트라이트가 그렇게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또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식물 영양소가 과연 신체 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전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고민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영양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인체의 세포 내에서 또 유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번에 진행됐고요. 또 그 결과가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처럼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코다 또는 멀티오믹스라는 최신 기법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먼저 이 다중오믹스 기술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다중오믹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좀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문구는 아니에요. 다중오믹스는 인간의 다양한 유전 정보를 통합하는 분석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생물학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체부터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더블엑스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신체 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다차원적으로, 즉 다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분석과 이어서 코다라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코다라는 것은 빅데이터 기반의 가상 인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드린 이 식물 영양소들이 신체 내에서 과연 어떤 아이들과 상호 연관작용을 하는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신체 내 복잡한 상호 관계를 이렇게 구현을 해 봤는데요. 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뉴트라이트 더블엑스의 식물 영양소, 지금 보시는 것은 12종의 식물 영양소인데요. 이게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총 255개의 노드와 1579개의 엣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마커라고도 얘기를 하죠. 즉 한마디로 WX의 식물 영양소, 그리고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나 단백질, 대사체 같은 생물학 분자를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얇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 얇은 선들이 뭐야? 바로 이러한 바이오 마커들이 어떠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엣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퀘르세틴이라는 우리의 영양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뉴트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이 퀘르세틴이라는 아이가 과연 어떤 바이오마커들과 연관작용을 하는지를 밝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퀘르세틴이라는 아이는 HMOX1이라는 유전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더라. 즉 신체 내에 퀘르세틴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 이 퀘르세틴이 HMOX1이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즉 기능을 높여줌으로써 우리 신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HMOX1이라는 아이는 언제 발현돼? 주로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존에 우리가 막연하게 뭐 어떤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면 이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물 영양소가 어떤 신체 효소와 유전자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블엑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이 산화 스트레스는 물론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만성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낮은 수준에서 그 가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블엑스의 가치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더블엑스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더블엑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90년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저희가 시작될 예정에 있고요. 더블엑스 본품 리필 2개 구매하시게 되면 3,000원 업차지 기준으로 했을 때 더블엑스 10데이즈 본품 한 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평소 전반적인 건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션, 이건 5월 3일 날 진행될 예정에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비타민 B군 프로모션입니다. 어, 비타민 B군을 걸어 이렇게 얘기하죠. 더 기운이 넘치게 해주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 내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항상 고갈되기 쉬운 영양소 없으면 바로 티가 나는 영양소를 우리가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이 과연 언제 사용될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즉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을 섭취하잖아요. 그 에너지원을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물질들을 바탕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즉 우리가 식사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영양소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군은 항상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일이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이 활용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제 몸에 다양한 세포들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이때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영양소가 무엇일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수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원, 당이라는 에너지원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을 뇌세포가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뭘까? 바로 비타민 B군, 그중에서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1을, 티아민을 학습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내가 좀 무겁고 좀 활력이 필요해, 학습 에너지원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에너지,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타민 B군이지만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티아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학습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왜? 단당류를 대사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티아민 같은 경우는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의약품 중에서 자양강장제라고 칭해지는 그런 의약품들이 있죠. 뭐 먹으면 힘이 납니다.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제제들의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1은 신체 내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대사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피로 또 활력이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민의 경우에는 항산화 기능은 물론이고 평소 피부 건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이아신, 신체 조절의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몸속의 주요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나이아신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영양소의 특성, 영양학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7이라고도 불려지는 비오틴의 경우에는 스마트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B7, 비오틴 경우에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특히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피부, 특히 모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권장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발의 힘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은 콩, 뭐 검은 깨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은 콩과 검은 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오틴이라는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비타민 B군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음, 많이 좀 권장하는 또 영양소. 이거 여성분들에게 많이 권장을 해요. 제주 많은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층 또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리독신이라는 영양소예요.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인자를 적절한 물질로 다시 전환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어떤 인자일까요? 호모시스테인.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혈행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젊은 계층의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럼 이 호모시스테인은 언제 생성이 되니?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는 정상적인 아미노산,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소위 말해서 불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물질을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메티오닌이라는 정상적인 물질이 불완전 연소를 할까?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 메티오닌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전에 돌아가게 되고요. 기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기전 가운데서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그 호모시스테인이 혈구를 서로 뭉치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또 뒤에 얘기를 드릴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 또는 시스테인,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B군 중에서 또 많이 알려진 게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군이 있죠. 그리고 엽산,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 시작의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엽산이라는 영양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엽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엽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성을 위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칠산 뭐 전에, 임신 전에 좀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임신기에 엽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세포가 막 분열되는 시기이거든요. 태아가. 어, 그래서 보통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2주에서 4주 사이에 엽산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엽산은 여성분들에게서 임신 준비 시기부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엽산이라는 영양소는 단지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거고요. 그 외의 시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체 내 세포는 계속적으로 신체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엽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어떻게 보면 영양소 바로 엽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성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남녀 모두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영양소도 있죠. 코발라민,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예요. 기본적으로 앞서 비타민 B6와 마찬가지로 호모시스테인 전환에 도움이 되고요. 또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비타민 B12가 좀 많은 분들에게 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거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손목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손목의 통증, 가장 대표적으로 손과 팔에 그 손목에 존재하고 있는 신경관 손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경관 손상의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비타민 B12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 또 마우스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손목에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비타민 B12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존재할 때는 신체의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파급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영양학 책에서 제가 발췌해 온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을 경우에 신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나타낸 그러한 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B군은 모든 부분에 관계 영양소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는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쉽게 결핍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부족해지기도 굉장히 쉬워요. 극수용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타민 B군이라는 영양소는 시간이 나실 때 규칙적인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섭취해 줌으로써 신체의 세포를 움직일 수 있는,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또 유지해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이런 비타민 B군을 적절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제품들입니다. 이스트 B 제품과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이에요. 특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호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트 B 같은 경우는 효모와 비타민 B1 또 7가지 비타민 B군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씹어먹는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B군, 이 스티비 제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또 성인들에게 기호성과 편의성에 맞춰가지고 섭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트비 제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양소 함량과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이스트비가 좀 이동하기가 좀 힘들었다, 좀 섭취하는 게 불편함이 있었다, 물 꿀꺽 그 물과 함께 꿀꺽 섭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호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이 바로 비타민 B 플러스 뉴트라이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성과 편의성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비타민 B군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이스트비 제품 프로모션이 5월 3일 날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스트비 대용량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엔자임 바이옴 미니와 밸런스 위드 미니 10포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월 23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엔자임 바이옴 프로모션 소개해 드릴게요. 리더분들께서 출시한 이후에 가장 크게 사랑해 주시는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 바로 이 엔자임 바이옴 제품입니다. 효소란 과연 어떤 물질일까? 효소.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효소를 언제 처음 만나보셨을까요?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기본적으로 효소라는 것은 크게 우리 신체 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효소라는 것은 신체의 기본적인 리듬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하나하나의 세포를 움직이게 해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대사효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화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등이 적절하게 분해될 수 있도록 또 분해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를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등 일반적으로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굉장히 크죠. 등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소화효소라는 아이들이 탄수화물과 지방 등을 잘게 쪼개줘서 소화가 좀 더 편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화효소의 이 효소의 기능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세탁세제, 주방세제에서도 효소를 많이 쓰죠. 세탁세제나 주방세제에서 효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탁세제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특히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주방세제에서 많이 쓰는 것은 뭐 단백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을 잘게 쪼개서 그릇에서 좀 빼기 위해서 우리가 주방세제나 세탁세제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효소를 많이 활용했던 데가 언제일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제라고 칭해지는 것들, 무슨 아제라고 붙였던 그런 소화제 등이 대표적으로 소화효소를 활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소화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런 효소들의 작용을 통해서 음식물을 좀 더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제들을 소화효소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밀라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프로테아제,
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소화가 용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평소에 어떤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화효소 제품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이 소화효소 제품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소화효소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 첫 번째, 총 역가 수치를 보시면 좋습니다. 역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죠. 활성도. 이 효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가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효소 제품들의 경우에는 수천에서 수만 대의 효소의 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효소 수치가 높으면 좋은 제품이에요. 보통 60만 여가 정도 되는 거,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효소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가 수치만 높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효소의 비율을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효소의 비율? 이게 무슨 말이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음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죠. 이 요소들 중에서 내가 소화를 좀 더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식생활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가 그 다음 순위로 들어가 있는지, 또 더불어서 적절한 지방 분해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섭취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주로 담은 배합한 제품을, 단백질을 난 주로 섭취하고 있어. 그러면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화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난 평소에 지방을 많이 섭취해. 그럼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지방, 특히 분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게, 효소를 많이 지방 분해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 흡수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 분해 요소 위주의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섭취하는 식생활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비율을 고려해서 이 효소 제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원료를 가지고 있는지, 뭐 발효 효소인지 아니면 합성 효소인지, 또 어떤 기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효소의 기능에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은 이렇게 효소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요건들을 바탕으로 개발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역가 수치에 있어서 60만 역가 이상, 효소 비율에 있어서는 60만이 탄수화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단백질, 한 1000여 가 정도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종류, 20여 가지의 기 원료를 바탕으로 발효를 통해서 얻어낸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 시너지 원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분해 유산균과 특히나 글루텐이라는 어, 물질의 분해 유산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효소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꿉꿉한 맛이 나는 효소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엔자임 바이옴 제품 섭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꿉꿉함이라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좀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특장점이에요. 이 제품만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만 여가 이상의 곡물 가치의 발효 효소라는 것, 또 특허받은 유산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또 만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월 23일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 90호 대용량이죠. 패밀리 사이즈 구매하시게 되면 업체지 11,000원에 30호 정품입니다. 정품 하나를 드리는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제품 프로모션은 바디키입니다. 어찌 보면 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매년 반복되는 체중 조절을 끝낼 수 있는 우리 비즈니스와 건강의 핵심적인 그런 프로모션이 바로 바디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바디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디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체중 조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체중 조절, 다이어트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게 되면 근 몇 년간 다양한 체중 조절 방법, 다이어트 방법, 근육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체중 조절 방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요 현상에 의해서 다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는 이전에 체중 조절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그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다. 아니면 체지방을 감량하는 방법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안전성이 있는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뉴트라이트 바디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체중 조절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계속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또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익히 아실 겁니다. 외형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 최근 들어서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 체중이 증가되게 되고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인슐린의 저항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혈중 중성지질 증가, 뭐 콜레스테롤의 증가, 또 그로 인해서 요산 농도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게 체중 조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요건을 강조를 한다면 사실 체중 조절은 외형 조절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2024년도 첫 번째 바디키의 핵심은 재미입니다. 건강을 좀 취미로 생각하자. 바디키로 채우는 건강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미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교정하면서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 달라지는 바디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달라진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이 유지가 되지만 많은 리더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홈트가 좀 새롭게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새롭게 진행되는 운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미션을 진행하시게 되면 데일리키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뒤에 설명드릴 바디키 쉐이크가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레인이 좀 리비전이 돼서 나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자당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당 성분. 요거를 좀 내렸고요. 대신에 알룰로스라는 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더불어서 당은 더 내려갔지만 영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디키 그라인 제품을 새롭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25센트리 라이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인터벌 맥과 함께 하시게 되면 좀 추가적인 선물을 증정하는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바디케 가장 큰 장점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전달해 준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프로모션 내용. 일단 첫 번째, 마이핏입니다. 마이핏 5월 2일 날 출시 예정이고요.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레인이라는 당 저감 어, 리비전 그레인 제품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용량 프로테인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키 마이핏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 30대를 정점으로 하고 있죠. 30대 이전은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30살 이후부터는 신체가 성장을 멈춘 이후에 유지보수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30살 이후부터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과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을 병행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체중을 조절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30살 시점부터 식사량을 실제로 줄이는 분들은 없으시고요. 오히려 식사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신체 내에서 잉여의 에너지가 남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되겠죠. 이런 환경에서 뉴트리라이트의 이 각각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사 중에 에너지원 소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이후에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복합당에서 이당류에서 단당류로 쪼개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흡수가 된 이후에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유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거대한 지방 분자가 지방산으로 쪼개진 이후에 흡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단백질도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가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으로 구조로 분해가 된 이후에 흡수가 된 이후에 각각의 신체 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합당을 이당류로, 이당류를 단당류로 또 신체 내에서 아마 잉여의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영양소가 첫 번째, 우리가 파세올라민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파세올라민. 또 대두바르 추출물도 포함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라는 아이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쪼개지는 것, 또 소장벽을 타고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기관 내로 들어온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된 이후에 잉여의 에너지원은 당 같은 경우에는 다 지방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끊어주는 친구가 바로 HCA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나 즐겨 섭취해 탄수화물 조절이 힘들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탄수화물의 양을 약간 줄이신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인자들, 뭐 파세올라민, 또 식이섬유, 대두바르 추출물 또는 HCA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해 주신다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키토산 또 CLA들이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거나 이 지방이 신체 내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제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서 추천을 해드린 제품이 있는데 체중 조절의 시작과 끝은 저는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것은 신체 내 포만감을 줌으로써 다른 음식의 욕구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이죠. 식이섬유에는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사과값이 굉장히 비싼데 사과를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사과를 한 입 입에 베어 물었을 때
사과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 수분에 녹는 식이섬유를 우리가 수용성, 사과의 이물감, 어떻게 보면 이 물성을 주는 아이가 불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수용성과 불용성은 지금 보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갤화가 되면서 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같은 경우를 자신의 몸에 흡착시켜서 소장벽에 접촉을 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음식을 먹더라도 자신의 몸에 흡착을 시키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용성 같은 경우에는 변의 물성을 만들어주는, 좀 변의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변의 이동성,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라고,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식화시켜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일단, 불용성 식이섬유는 한마디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체중 조절과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몸에 부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설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식이섬유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는 우리가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장에 프리바이오틱스 인자인 식이섬유가 존재하게 되면 사람은 이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일컬어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지만 미생물들에게 있어서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인자들에게 있어서는 식이섬유는 어떻게 보면 보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장에 존재하게 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증식원으로서 활용되게 되고 이때 식이섬유를 대사시키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대사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뷰트리산, 아세트산 등이 나오게 되면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식이섬유라는 것은 단지 포만감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 특히 체중 조절의 주요한 인자로서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식이섬유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죠. 뭐 파이버비츠, 귀리식이 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귀리식이 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17가지 다양한 곡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파이버 비츠 플러스 제품이고요. 아, 나는 좀 씹어 먹는 게 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섬유 제품, 파이버 파우더 제품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중 조절할 때 특히 지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원료 CLA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CLA라는 원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체지방 축적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체지방 분해를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포에게 사멸 명령을 내리면서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초의 그 CLA라는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판매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뭐 고시형 원료이지만 최초의 개별 인정형 원료이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CL을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보게 되면 3.4g 정도의 CLA를 하루 섭취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체지방을 약 1.73kg 정도 감량하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간간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CLA가 지방을 블로킹해 준다. 그렇다면 나는 지방을 평소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지방을 좀 더 블로킹하면 좋겠어. 그래서 섭취량보다 더 섭취하겠어. 권장량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 3.4mg의 CL을 섭취한 집단과 하루 섭취 기준 5.1mg의
CLA를 섭취한 집단, 여기에 추가적으로 6.8g의 CLA를 섭취한 집단을 12주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CLA를 많이 섭취한 집단에서 체지방 감량 효과가 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체지방 감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는 인체적인 실험상 하루 섭취 기준 3g대의 CLA를 섭취했을 때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방을 좀 블로킹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좀 나는 잉여가 많이 남아 탄수화물 적절하게 관리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는 사실 탄수화물로 인해서 좀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대사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자가 바로 HCA라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제가 앞서 탄수화물이 복합당에서 이당류로, 이당류에서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서 신체 내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흡수가 된 당은 여기 오른쪽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당을 섭취하게 되면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글리코겐은 근육에 저장되는 요소입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이 글리코겐을 연소시키면서 근육에 힘을 내게 되죠. 그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된 이후에는 포도당이 에너지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해요.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고 그 발전소에서 기본적으로 TCA 사이클이라는 것이 돌리게 되는데 당이 TCA 사이클을 돌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TCA 사이클을 돌려도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나도 당이라는 인자가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당을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내보내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우리 신체의 시스템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시트르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시면 이 시트르산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잉여의 당이 남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서 이 스트레산에 의해서 중성 지질로 변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중간 과정에서 가짜 그 시트르산 HCA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성 지질로 가는 것을 블로킹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이 과잉 탄수화물로 인해서 중성 지질로 변하는 지방으로 변화되는 요소들을 막아주는 역할로서 이 HCA 성분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HCA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슬림 스마트, 이 HCA 성분 역시도 최초에 출시가 됐을 때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출시가 된 개별 인정형 원료였습니다. 그 당시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HCA를 섭취했을 경우에 총 내장 지방 복부 내방지방 혈중 중성 지질을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글리코겐의 합성, 또 공복감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린다. 이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CLA,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HCA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뭐 슬림팩 제품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이 핏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앞서 뭐 전체적으로 소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HCA와 CLA 외에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파워블럭이라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카보저스트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체중 조절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과 같은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제 포커스로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찌시는 분들은 두 가지 원인이에요.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나는 신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정상 체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게 분명하고 또 내가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좀 블로킹을 해야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흡수 억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식생활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카보저스트와 파워블럭이라는 제품들입니다. 카보저스트와 파워블럭은 파워블럭 같은 경우 키토산, 카보저스트 같은 경우는 강낭콩 추출물과 대두바레 추출물이 소장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이 분해 또는 유화되는 과정을 블로킹해 줌으로써 이런 열량원들이 소장벽을 타고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 계시겠죠? 나는 지금 현재 체성분이 좀 많이 벗어나 있어. 정상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을 빨리 연소시켜야지 돼. 또 평소에 식생활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의 당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 그 당들이 중성지방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장과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이 있는 제품들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 제품들이 슬림 스마트와 CLA, 앞서 설명드렸던 기준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섭취하시면 좀 더 나은 체중 조절, 편한 체중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서 보시면 흡수 억제, 또 저장 분해, 라는 부분을 크게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흡수 억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보저스트와 파워블록을, 저장분해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슬림 스마트와 CLA를 이렇게 쭉 그으신 다음에 구별해서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분 계시겠죠.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방 섭취하지 않아. 난 지방 너무 싫어. 근데 탄수화물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흡수 억제 또 저장 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기능성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반대로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방을 거의 아니,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아. 지방이 항상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과 관련이 있는, 지방 흡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워블럭과 저장 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CLA를 함께 섭취하신다면 보다 편하게 체중 조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 단당류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세요. 단당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기호성과 편의성 유지의 식생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평소에 단맛 나는 음식, 또는 면류를 즐겨 섭취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GI 수치가 높은 식재료를 많이 선택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당류와 단당류 위주의 식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카보저스트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더욱더 적합한 제품은 슬림 스마트 HCA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식사 대용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 시 고단백 밸런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 밸런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대용 쉐이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바디키엔 네 가지 종류의 적절한 열량, 특히나 한 끼를 기준했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식사 대용 쉐이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이 체형을 위해서는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80% 정도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식사 대용 쉐이크, 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식사 대용 쉐이크 중에 이번에 그레인 제품이 새롭게 리비전돼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더 큰 사랑을 받고자 좀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자당을 줄였습니다. 과당도 줄이고요. 그래서 알룰로스가 근데 단맛이 나요. 추가가 돼요. 알룰로스.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이죠.
또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단지 식사 대용 제품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체에서 필요로 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4종의 그레인 포함해서 4종의 식사 대용 쉐이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식사 대용 쉐이크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함량이 16에서 17g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는 17g이고요. 나머지 카페라떼와 초콜릿,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16g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일회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토 프로틴 같은 경우는 1회 섭취 기준으로 10g의 단백질을 제공하죠. 그리고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20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레인 제품 같은 경우는 1회 섭취 기준에서 16g, 특히나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17g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체중 조절 시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로서 얘기 드렸던 게 식이섬유라는 아이를 얘기 드렸습니다. 식이섬유. 파이버 비츠 17g의 식이섬유를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제품이에요. 파이버 파우더 같은 경우는 한 스틱에 5g의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대용 제품 바디키 쉐이크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보시는 바와 같이 5g, 1회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5g의 식이섬유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의 고함량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중 조절 시에 이 식사 대용 쉐이크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 식사 대용 쉐이크는 체중 조절 외에도 평소에 식사 좀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 여기 포함이 되겠죠. 또 바쁜 학생들에게도 식사 대용으로서 좀 적절한 제품이 아닐까, 균형 있는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바디키 마이핏과 M이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마이핏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제시해 드리고요. 바디키 M 같은 경우 근육 증가를 목표로 제시해 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게 처음에 체중 조절이라는 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트너 분들이 있다면, 바디키 M보다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성형에 도움이 먼저 편하게 성형 습관 성형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이핏을 먼저 권장을 해드려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M을 진행하시게 되면 M은 기본적으로 근육 증가 목표치를 제시를 하게 되고요. 동시에 체지방 감량까지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M을 진행하시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도전치가 좀 많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마이핏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신의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정상적인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도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식사 대용 위주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M 같은 경우에는 근육 증가의 목적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맞춤 운동이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목표를 이루시게 되면 맞춤 리워드를 제시해 드리는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바디키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5월 2일 날부터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날 진행이 돼서 8월 2일 날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바디키는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1년 내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하고 목표를 이루신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이 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서서히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식생활 습관을 성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바디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 2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